가드를 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12, 11까지 내려가. 근데 오히려 가까이서 가드를 하면은 자, 어떤 캐릭터로 설명을 해주면 좀 좋을까? 중단 하단킥 그거 할 거거든요. 압으로 하고 스탠다단, 진 같은 걸로, 요런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영상은요 기상킥에 대한 건데 유튜브에는 또 천린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해달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상대를 기술을 딜캐를 해가지고 난 다음에 상황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가 누워있다가 기상킥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하단킥이 나올 수도 있고 중단킥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막혔을 때 상황마다 딜캐 상황이 달라요. 하단은 마이너스 12프레임, 중단은 막히면 12프레임 이런 식이라서 똑바로 누운 상태가 아니라 이제 플레이어의 방향이 이런 경우도 나와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중단킥이 14프레임으로 바뀝니다. 원래 아까 전에는 12프레임이었는데 지금은 14프레임이 돼.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가 하단킥을 맞으면 이렇게 가까이서 맞으면은 이런 식으로 콤보가 들어가는 중단킥을 막으면은 아까 전에 12였는데 14프레임이잖아. 14프레임짜리 딜캐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거를 노리고 가까이 가서 중단킥 맞고 띄우려고 14 띄우기 있는 애들이 라스, 볼트라이너 뭐 이런 여러가지 딜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황을 좀 알고 쓰시는 게 좋아요. 기상킥을 쓸 때도. 그래서 하단킥을 막았다 내가 노리고 하단킥을 막으면 웬만하면 기상킥 딜캐를 해주시고, 이렇게 상대방의 머리가 내 쪽으로 와 있을 때는 중단킥이 14프레임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면에서 엎드려 누운 경우 있죠. 이 상황은 보통 데빌진한테 벽콤보 무관의 번지를 맞고 난 다음 상황인데, 자, 여기서 하단킥은 막히면 죽어요. 근데 여기서 중단킥을 하면은 중단킥도 죽어요. 발생 프레임도 다 다릅니다. 하나 더 있죠. 기상킥이 하나 더 정면 상태에서 하단 톡발, 이제 레버를 여기 위에 보시면 기상킥을 누르면은 이렇게 톡 차고 빨리 차고 도망가는 거. 이거는 진짜 빨리 되는 건데, 이 공격의 문제점은 막히면은 죽는다는 거죠. 이거 막히면 죽는 거 모르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것도. 그리고 이거를 맞잖아요. 이거를 맞으면은 뒷구르기가 나가는데 뒤로 굴러서 일어나는 과정까지 때린 사람이 손해입니다. 보통 이게 어느 상황이 많이 나오냐면은 벽에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약간 탈출하고 싶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자, 벽홈을 맞고 혹은 벽몰이가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견제킥을 내미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맞고 나서 이런 중단기를 깔아놓으면은 뒷구르기 다음에 뭐 무빙을 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를 하다가 벽광이 될 수도 있겠죠. 사용하는 입장에서 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벽에서 쓸 때는. 상대는 내가 마이너스인 거를 알고 있다면은 분명히 들어올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 약간 나는 철권 어느 정도 했는데 하시는 분들도 모를 수 있는 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기상킥이 이 하단이랑 이 중단킥은 막히면 죽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그냥 일어나기는 싫고 상대를 어떻게 때리면서 일어나고 싶은데, 기상킥은 막히면 너무 위험해. 자, 기상하고 RK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상 RK 위에 커맨드 나오죠. 위로 RK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극기상 한 다음에 기상킥이 아직 발동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기상킥이 이런 식으로 보고 있을 때 여기서 중단킥 막히면 14라 그랬죠. 근데 일어나서 중단킥을 하면은 약간 모션이 다르죠. 아까보다. 하단킥도 넘어지는 하단킥으로 바뀌고, 원래 이게 안 넘어지거든. 클린히트가 안 되면은 안 넘어져요. 자, 일어나서 오른발 중단킥, 일어나서 하단킥, 요거는 그렇게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옆구르기 다음에 기상킥도 스펙이 똑같기 때문에 옆구르기 이후에 하단 이런 식으로 좀 은근히 잘 먹히는 게 타이밍이 완전 꼬여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느린 타이밍에 나와. 상대방 입장에서도 공격하다가 딱 이제 흐름이 끊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때리면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10프레임이에요. 중단킥은 늘어났죠 오히려. 요런 프레임들도 사실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이걸 또 쓰는 사람한테 딜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왜 기상킥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했냐면은 그래서 그 캐릭터의 딜캐를 하나하나 외워야 되잖아 원래. 이 기상킥에 대한 거는 모든 캐릭터가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한 캐릭만 기상킥 딜캐를 할 줄 알면은 모든 캐릭의 기상킥 딜캐라던가 상황을 다 알게 되는 거란 말이야.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건데 엄청 자주 나오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제 머릿속에 익혀놓고 그 상황이 딱 됐을 때 내가 노리고 딜캐를 뭐 중단킥을 맞고 이런 식으로 뭐 벽광을 시킨다던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죠. 자 하고 나서 내가 중단킥 막았어. 그럼 이렇게 벽광도 시킬 수 있고. 기상 하단킥은 막히면 12프레임이에요 그래서 드라군오프라던가 뭐 카즈미라던가 뭐 이런 애들한테는 하단을 조심해서 써야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원래 하단은 대충 쓰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뭐 어마무시한 데미지가 한 번의 실수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하시라는 거죠. 자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스프링킥을 가드하면 무조건 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거리 따라 달라요. 저는 제가 때리고 백대시를 한번 쳐볼게요. 백대시 치면은 자 12프레임이요 지금 프레임 뜬 거 보셨나요? 방금 백대시에서 이런 정도에서 거리를 가드를 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12, 11까지 내려가. 근데 오히려 가까이서 가드를 하면 엄청 커져요. 상대가 벽에 몰려있는 느낌에서면은 웬만하면은 어퍼가 들어간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센 콤보를 맞아야 돼요. 아니 그쵸. 이런 식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멀리서 가드를 했다 그러면은 원투류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이게 몇 프레임인지 정확히 계산이 안 된단 말이야. 보수들도 이 정도 거리에서 막으면은 이거 뜨는 건가 이러면서 어퍼 쓸 때 있어요. 왜냐 스프링킥을 막았으니까. 웬만해서 가까이서 막았다 그러면은 띄워주시면 되고요. 멀리서 막았다 12딜캐도 무섭다 그러면은 원투류는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원투로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프링킥을 그냥 말을 하지 말고 다음에 스프링킥을 따로 하나 할걸. 스프링킥은 진짜 캐릭마다 다 다른데 이제 보통 노멀 캐릭들 뭐 이런 애들은 그냥 이렇게 띠용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앞으로 발주 킹, 에디. 근데 또 다른 애들 뭐 클라우디오나 폴이나 스티브나 이런 애들은 스프링킥이 아니에요. 이 영상을 따로 나중에 해도 괜찮겠다. 괜찮겠다 생각해보니까.